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동네 이야기 시리즈 그 세 번째 교육의 도시이자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입니다. 캐나다 동부에 살고 있다면 꼭 한 번은 가본다는 그곳 오타와는 캐나다의 국회의사당과 5월의 꽃축제가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은 저 국회의사당이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7년이나 돼야 다시 오픈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타와는 토론토에서 약 6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로 강을 사이로 퀘벡 지역과 온타리오 지역이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잠깐 구글 어스를 통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타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 퀘벡 주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바로 그 다리입니다. 바로 여기가 국회의사당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강을 건너면 바로 퀘벡인 거죠. 지금 국회의사당은 공사 중입니다. 리노베이션 기간이라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죠. 그리고 유명한 곳이 바로 오타와 대학교죠. 오타와 대학교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오타와는 크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베니어는 동쪽, 네퍼는 서쪽이죠. 북쪽은 퀘벡 지역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를 정했을 때 베니어 아니면 네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좀 봤는데 다른 지역하고 마찬가지로 살기에 부족함 없이 여러 시설들이 잘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파크도 당연히 많고 또 캐나다의 수도이니까 더 이런저런 것들이 더 잘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교육시설이 많아 보입니다. 학교도 많고 또 교육 관련된 시설도 많아 보여요. 구글 어스에선 뭐 크게 얻을 게 없네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오늘 공유할 데이터는 2016년도 인구 조사 때 정보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최신 정보도 추가하였고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정보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입니다. 인구는 약 9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광역 지역까지 다 합치면 약 140만 정도가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온타리오 내 네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고 캐나다 내에서는 8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약 10% 정도의 인구가 늘어났으며 온타리오나 캐나다 전반적으로도 비교를 해봐도 약 1에서 2% 정도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나이별, 젠더별 분석표입니다. 오타와는 모든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렌치와 영어를 둘 다 가르치고 싶어하는 유학생 부모님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다고들 합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자 언어도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민자의 유입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터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영어와 프렌치를 둘 다 사용하는 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그래도 영어를 사용하는 회사가 월등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국가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어와 프렌치 둘 다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곳보다는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Bilingual rate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죠. 바로 영어와 프렌치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인데요. 무려 40%에 가까운 인구가 바이링글입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아마 이런 점 때문에 유학생 어머니들이 이곳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우스의 인컴 비교입니다. 오타와는 빈부의 차가 엄청난 곳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차트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15만 불 이상을 버는 사람들이 캐나다 온타리오에 비해 무려 5에서 8%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6만 불 이하인 사람은 다른 지역에 비해 5에서 8%가 더 적죠. 참고로 이곳을 다녀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녁 시간에 시티에 가면 홈리스들이 돈을 달라거나
담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빈부의 격차가 커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로우 인컴입니다. 놀랍게도 20대의 로우 인컴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로우 인컴 비율이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2% 정도 로우 인컴 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20대의 로우 인컴 비율은 좀 충격적이네요. 이민자 나라의 분포입니다. 가장 많이 이민을 온 나라의 사람들은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영국인, 레바논 순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에 온 이민자들 중에서는 필리핀인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인, 그 다음이 인디아에서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매달 집에 나가는 돈에 대한 통계입니다. 2016년도 기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 1,500불 정도 월 지출을 하고 있었고 렌트를 하는 분들은 약 1,100불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기준으로 이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오타와 부동산 관련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다른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과 고용률입니다. 취업률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네요. 요즘 오타와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취업률은 아직도 매우 좋다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 비율입니다.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즉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회사를 다닌다는 거죠. 캐나다만큼 개인 사업자가 많은 나라도 흔치 않은데요. 이곳은 특이하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 직업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공무원 관련된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 헬스케어 소셜 어시스턴스, 전문적인 테크니컬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과 관련된 직업군입니다. 다음은 출퇴근 정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퍼블릭 트랜짓의 비율입니다. 온타리오 평균이 14.6%인데요. 이곳은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출근 시간은 27분 정도로 다른 곳하고 비슷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것은 좀 교통체증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 봅니다. 연봉 중간값을 보겠습니다. 모든 직업을 통틀어 계산을 해보니까 63,000불이 연봉 중간값이라고 나옵니다. 오타와의 생활 물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이 살고 있을 거기에 저 정도는 정말 중산층의 시작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부동산은 좀 더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또 다른 영상으로 제작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영상 바로 연결 링크가 뜨면 바로 눌러서 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범죄율입니다. 범죄율, 즉 Crime Severity Index에 대해서 지난 편 마지막에 설명을 잘 넣어 두었습니다. CSI가 얼마나 높아야 캐나다 내 5위부터 10위 사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타와는 CSI 2016년도 기준으로 55.64로 안전한 동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론토가 65인 거에 비해 10이나 낮네요. 오늘은 오타와 동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 정도의 영상이 오타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내용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